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파트너 SA로 근무하고 있는 윤기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동료 하항수 SA님과 함께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도움이 없더라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왜 서비스 현대화, 즉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현대화에서 핵심 중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현대화에서 중요한 목적별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현대화 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흥수님께서 실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현대화에 대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현대화하면서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현대화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현대화는 모던 어플리케이션이 가지는 특징들로 인해서 필수적입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인기를 얻을 경우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청량은 초당 수만에서 수백만까지 증가하며 데이터의 양 자체도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은 여전히 짧은 응답 시간을 보장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은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서도 데이터의 정합성은 유지되어야 하고 개발자들은 빠른 개발과 배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놀리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모놀리식 구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구조로 인해서 확장성에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나 데이터 증가 시 성능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모놀리식 구조의 특성상 다른 서비스 영향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발자들의 개발 유연성이 감소하고 서비스 배포의 속도도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워크로드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차이로 인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모놀리틱한 시스템 구조에서는 작은 변경이라도 그 영향도가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배포를 위해서는 수많은 서비스 담당자들이 연관되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새로운 변경 배포 역시도 정해진 유지보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개발자와 DBA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 부채가 쌓여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 간 변경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단위 서비스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 배포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합니다. 배포된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왼쪽의 모놀리틱 구조에서는 다수의 서비스들이 하나의 통합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른쪽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에서는 각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워크로드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비스의 데이터 성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고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확장성, 성능, 가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그 서비스에 맞는 확장성과 성능, 가용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각 서비스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휘발성 세션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거나 신문 기사나 아티클 같은 문서형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이슨을 처리하기 위해 그 기능을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다큐먼트 DB를 선택하는 것이 확장성, 성능, 가용성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AWS는 고객의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관계형, 키밸류, 다큐먼트, 인메모리, 그래프, 타임 시리즈, 레저, 와이드 컬럼 등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고 각 카테고리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의 목적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DB 운영자들은 늘어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인한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로라와 RDS가 있습니다. 오로라는 대용량 트래픽을 동시 처리할 수 있고 분산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이며 MySQL 또는 PostgreSQ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DS는 오라클, MS SQL 데이터베이스와 MySQL, PostgreSQL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키밸류 데이터 스토어로 다이나모DB가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초당 수백만 건의 요청과 싱글 밀리세컨드 성능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노시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문서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몽고DB와 호환되는 다큐먼트 D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당 수백만의 요청량을 처리할 수 있고 밀리세컨드 수준의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완전 관리형의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로 엘라스틱 캐시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레디스와 멤캐시와 호환되며 마이크로 세컨드 수준의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업무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현대화와 생성형 AI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현대화에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게 되며 그 응용 분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글을 요약하는 등의 용도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새로운 프로그램만 작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하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처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문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시저입니다. 만약 MySQL로 DB를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를 가정해보면 기존에는 오라클과 MySQL을 모두 아는 사람이 직접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해당 프로시저를 MySQL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화면처럼 오라클에서 MySQL로 프로시저를 수정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실제 MySQL용 프로시저 코드를 화면 우측처럼 생성해주게 됩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 기능을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존 베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서 간단한 API 요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이나 RAG, 날리지 베이스 구축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직접 현대화를 하면 되는데 생성형 AI를 이용하려 할까요? 서비스 현대화를 생각해보면 많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변환 및 호환성 문제, DB 엔진 간의 쿼리 변환 문제와 기능적인 차이와 이로 인한 성능 문제, 스키마 변환 및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키마와 오브젝트, 코드들을 사람이 하나씩 수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여 기술 부채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직접 모든 것을 학습하고 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인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자와 DBA들에게 각각 도움을 받는 방법인데 개발자와 DBA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엔진과 아키텍처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반복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수정 작업을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 번에 완벽하게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수천 수만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다양한 저장 프로시저 등을 반복적으로 자동화해서 컨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현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를 서비스 현대화에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꿔 얘기하자면 생성형 AI가 서비스 현대화를 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받으면 더 효율적인 현대화가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양의 쿼리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제공하여 생성형 AI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키마 및 테이블, 칼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담은 설명 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저장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사내 가이드가 있다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정보들을 임베딩해서 저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벡터 스토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아키텍처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기존 시스템의 코드 및 SQL 등에 대한 변환 요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스키마 및 쿼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여기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임베딩한 참고 코드와 쿼리를 추가해서 아마존 베드락에게 전달하고 베드락은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수정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MS SQL에서 사용하던 저장 프로시저를 오로라 마이스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데모에 앞서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시스템 현대화를 진행하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모로 시연하게 될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놀리식 시스템 예제로 웹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사용하는 모놀리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데모를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워크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샵의 한정 판매 서비스, 리더보드 조회 서비스, CRM 고객 상담 서비스, 사용자 구매 내역 조회 서비스입니다.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메인 RDB에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놀리식 구조로 인해 서비스의 품질은 나빠지게 됩니다. CRM 레포트의 경우 다중 조인으로 인한 풀테이블 스캔을, 한정 판매 이벤트의 경우 핫블로그로 인한 경합을, 리더보드 랭킹 계산과 주문 내역 조회의 경우 CPU 사용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들은 서로 시스템 경합을 유발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한정 판매 이벤트의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의 게임 회사에서 메인 오라클에서 로그인, 로그, 상점, 월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스템에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정 판매 이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핫블록이 발생하고 사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는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핫블록 이슈는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 사용자 증가로 인한 핫블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게임 내
유저 랭킹 리더보드입니다. 게임 유저가 증가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의 점수가 변경이 되고 랭킹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배치 작업으로 랭킹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랭킹 계산 작업은 높은 CPU 사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이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랭킹 계산을 위한 별도의 DB 서버를 두기도 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시간 리더보드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랭킹 계산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CRM 레포트 서비스입니다. CRM 레포트의 경우 대략 10개 정도의 테이블들이 조인되어서 필요로 하는 레포츠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테이블들이 조인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의 부하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테이블들의 연관 관계로 인해서 스키마의 변경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 혹은 보고서 형태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 번의 DB 오퍼레이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온라인몰에서의 주문 내역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증가하고 사용자들의 주문 내역이 증가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주문 내역 조회는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자나 주문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응답 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네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하흥수 에세이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화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하홍수 에세이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대 애플리케이션은 수백만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밀리세컨드 단위의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장애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그리고 대응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은 현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모더나이제이션 및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경이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젠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코드를 수정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스키마와 쿼리를 병행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이템의 한정 판매 이벤트를 오라클에서 처리할 때 특정 데이터에 집중적으로 조회와 업데이트가 집중되는 핫블록 경합으로 인한 부하가 심한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요청마다 셀렉트 포 업데이트 락을 걸고 수량을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처리하면 아래 결과처럼 3,000건을 처리하는 때도 100초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코드를 변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면 될까요? 이번 데모에서는 오라클을 레디스로 변환하는 것들을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코드를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에서 레디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라클에서 레디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레디스로 고쳤을 때 어떠한 코드로 변경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를 바탕으로 리거시 소스를 레디스에 맞게 변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된 소스를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반영을 해서 MSA 구조 서비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에서 가져온 코드를 여기에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여기서 일부는 코드를 수정하여서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변경된 소스를 MSA 서비스에서 실행을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면 리거시 소스에서는 총 걸린 시간이 100초와 초당 29건을 처리한 반면에 MSA 구조 서비스에서는 총 걸린 시간은 26초에 불과하고 그리고 처리 건수는 초당 111건으로 무려 5배의 성능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 리거시에서는 오라클 DB 안에서 한정 판매 테이블을 조회하고 업데이트했지만 오른쪽 MSA 구조에서는 이 부분만 분리하여 레디스에 접속해서 수량 정보를 가져오고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5배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왼쪽은 총 100초가 걸렸지만 오른쪽과 같이 레디스로 분리하고 난 뒤에는 25초 미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효과로 데이터의 핫블록을 제거하고 메인 DB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개발 변경은 거의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게임 유저의 랭킹 정보의 리더보드를 만들 때 오라클 DB의 부하가 증가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하나의 오라클 서버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보면 21,000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응답 속도는 113ms이고 초당 11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다음 데모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코드를 변환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기존 소스를 변환해서 적용하고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면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거시는 2만 건을 처리할 때 MSA 구조에서는 그의 5배인 10만 건을 처리했으며 반응 속도는 리거시가 113ms, MSA가 23ms로 5분의 1로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리더보드 서비스를 분리하고 레디스에서 랭킹 정보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결과 실시간 랭킹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시스템 유지 비용과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CRM 정보를 조회할 때 생기는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일자에 몰리는 고객 상담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걸기 때문에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고 다른 서비스의 성능까지도 떨어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요? 다음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거시 CRM 리포트를 생성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거시 CRM 리포트를 생성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DMS를 이용해서 몽고DB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이 끝나면 실제로 데이터가 잘 이관됐는지 몽고DB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총 4,000건 이상의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간 것들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관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실제 고객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실제 MSA 구조에서도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정보들이 상담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3에서는 고객 상담 업무를 조회하는 부분을 분리하고 고객 상담 데이터를 몽고DB로 DMS로 이관하여 응답 속도 향상 및 서버 부하를 감소시켰습니다. 소스 코드도 크게 변경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간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잡한 쿼리를 단순하게 하고 메인 DB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스키마리스한 NoSQL DB의 장점을 살려서
개발 편의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이관하는 부분도 DMS를 통해 쉽게 이관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클의 주문 내역 정보를 다이나모DB로 이관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MS를 이용해서 이관하면 다이나모DB로 데이터를 쉽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관이 끝나면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 결과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리거시와 MS 서비스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리거시의 경우에는 4,000건을 처리하면서 초당 23건을 처리하고 평균 95ms의 레이턴시를 보인 반면에 오른쪽 MSA는 리거시 처리 건수의 25배인 총 10만 건을 처리하면서도 반응 속도는 불과 리거시 레이턴시의 11분의 1인 8ms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다이나모DB를 이용하여 구매 내역 정보를 조회하고 데이터 이관을 할 때는 DMS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일관되고 빠른 쿼리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유연한 확장성과 개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MS SQL 서버에서 오로라 MySQL로 스키마 및 쿼리를 변경할 때 생성형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여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쿼리들은 DB 엔진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의 가장 큰 허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쉽게 변환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모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 MS SQL 서버에 있는 MMORPG 게임의 스키마 정보와 샘플 쿼리,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정보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변환이 되면은 이와 같이 MySQL에 맞게 테이블 스키마가 변경이 되고 샘플 쿼리도 MySQL에 맞게 문법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들이 모두 MySQL 프로시저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실제 변환된 쿼리들을 MySQL에 적용하게 되면 에러 없이 성공적으로 모두 변환되고 컴파일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게임 로직들을 돌려보게 되면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경험치 및 레벨업을 하고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시저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증 쿼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제대로 업데이트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놀리식 구조의 서비스를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및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접목해서 마이그레이션의 허들이 될 수 있는 코드 수정과 스키마, 쿼리를 쉽게 변경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과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는 고객분들께 저희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